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월 3일 목요일입니다. 일단 제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한 속도를 한 1.5배 한 요 정도로 놓고 보시면 좀 졸리지도 않고 좀 낫더라고요. 저도 제 방송을 가끔 모니터링 할 때는 저도 2배속으로 봅니다. 저도 제 방송이 좀 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빠른 속도로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고요. 저도 최대한 좀 빨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. 15종목의 저희가 보유 종목 중에서 그 15종목의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. 종목들을. 지지난주에 저희가 꽤 많은 정도의 어떤 물량을 덜어내고 이익 실현을 하고 시장이 좀 빠졌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거나 혹은 그날이 나오면 일단 조금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일단은 그날이란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S&P 500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근데 이 최저점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어떤 날을 그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날이죠. 예를 들어서 요 날 최저점을 쭉 긴 꼬리를 잡고 찍고 나서 한 4일, 하나, 둘, 셋, 넷, 5일 정도 후에 전일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한 상승을 할 때를 그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. 본다면 S&P 500에서도 1월 말에 나왔었고 나스닥에서도 그날이 1월 말에 나왔었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쉴 때 나왔던 거죠. 근데 사실 다우 같은 경우가 하루 더 일찍 저점을 만들고 4일 만에 그날이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리고 한국이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저점을 찍고 하나, 둘, 이틀 만에 거래량이 그래도 전일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좀 증가하면서 꽤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날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코스닥 역시도 비슷한 느낌이었고요. 오늘 한 회원분이 저희가 종목을 매수합니다라고 이제 텔레그램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연락이 왔는데 나는 현금이 좀 있는데 이걸로 좀 쓸까요? 오늘이 그날인가요? 라고 했을 때 아까 그 낮의 상황에서는 그날이 아닌 것으로 좀 보였거든요. 그래서 다만 미국 시장이 그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뭐 빠지면 더 한번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. 다만 빠지면 더 뭐 하겠다. 그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한국 시장에서도 좀 그날로 보이는 듯한 모습이 나와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. 어, 일단 그럼에도 저희가 평소보다는 많이 싫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이 있잖아요. 코덱스 200이라고 보면 저희가 요때 어, 요때 1차 매수를 했었거든요. 1차 매수를 하고 지금 2차 매수를 했는데 여기 빨간색이 저희 평균 단가입니다. 근데 이 평균 단가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, 사람마다. 왜냐면 저희가 보통 한 1차, 2차, 3차까지 매수한다라는 마음으로 보통 뭐 30%, 30%, 40% 이런 식으로 매수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뭐 3차까지 매수되면 평균 단가가 그래도 꽤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30%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추가 매수했던 거 보면 30%, 40% 매수해야 되는데 한 20% 정도만 매수를 했어요. 저희는 오늘. 그래서 오늘 여러 종목들의 추가 매수가 있었지만 평균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았는데요. 그 이유가 이게 분명 시장에서는
그날이라는 것이 나왔죠. 근데 저희가 이거를 왜 자주 보냐면 과거에 이것을 미국 시장, 한국 시장 쭉 통계를 내봤을 때 75% 정도 이상의 확률을 보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75%의 확률로 시장은 추세를 전환했던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 거는 좀 빠졌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좀 바닥 확인을 확인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.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제목에 달았던 것처럼 이론과 시장에서의 이론과 현실, 그러니까 즉 주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학 그 전공책들을 보면 이론과 주가가 같이 안 가죠. 보통 이론은 이론대로 배웠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대부분 다 다르게 가죠. 근데 단기적인 모습과 장기적인 모습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 단기적인 어떠한 현상은 이론과 거의 달랐던 것 같고요.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이론과 좀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이론과 주가가 좀 맞지 않는 느낌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올 뭐 3월이라든지 뭐 시작해서 한 4번 혹은 5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잖아요. 그죠? 아이고.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금리 인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올해 말이라든지 뭐 내년 초부터 해서 또 한 1년 정도는 긴축을 또 할 거거든요. 이렇게 되면 올해가 2022년이고 내년에가 2023년이라고 했을 때 한 2년 정도는 시장이 분명히 좀 우하향하는 것이 이론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.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 결론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주가 개별 종목으로 생각해 보면 개별 종목의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할 때 실적이 우상향할 때 주가가 우상향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. 근데 실적이 우상향하지만 주가가 떨어진다. 이때는 매수 기회인 거죠. 그러니까 이론과 그러니까 현실이 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저평가가 되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잖아요. 근데 반대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. 실적이 우하향하는데 주가도 빠지는 이런 경우는 정말 무서운 시장인 것이죠. 근데 실적이 우하향하는데 주가가 잠깐 반등할 때가 있어요. 분명히. 이럴 때는 매도의 기회로 좀 생각하는 것이죠. 이거를 좀 길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.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어떤 어, 회사가 있다면 주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럴 때 실적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렇죠? 근데 반대로 실적이 우하향하는데 주가도 우하향하지만 이런 식으로 궤적을 그리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따져 보면은 이게 상승하는 구간은 매도의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. 이 위에 거는 매수의 기회, 이 아래 거는 매도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. 분명히 시장에서 쭉 하락하다가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. 꽤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어떤 그날로 보이는 무언가가 나왔는데, 이런 거죠. 실적이 우하향하는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반등하는 혹시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? 라는 어떤 좀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를 좀 많이 못했고, 좀 남겨놓은 거죠. 또 한번 빠질 가능성을 대비해서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혹시라도, 어,
이게 혹시라도 진짜 바닥일 수 있잖아요. 근데 바닥일 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면 어떤 나침판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하락할 때 혹은 적정 주가에 비교해서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지수를 예상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있는 그대로 추세대로 봅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고점과 전저점이 계속 높아지면 그냥 상승한다라고 보는 겁니다. 상승하는 것이고 여기서 전 고점을 못 뚫고 전 저점까지도 깨는 이 구간들이잖아요.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하락하는구나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죠? 이거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서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고 상승할 때도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하고 고점을 뚫는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상승을 하는구나 지수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거든요. 종목은 실적을 보고 하지만 지수는 항상 먼저 가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지금이 이런 타이밍이라면 여기에서의 그날이 나온 거라면 한 번 정도 확인해야 되는 구간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보통 과거 데이터를 쭉 길게 보면 이런 바닥권에서 더블 바닥을, 그러니까 그 쌍바닥이라고 하죠.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 혹시 이런 쌍바닥을 만들고 좀 추세가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올라가서 또 이렇게 급하게 빠질 건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날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 것이고 저희가 길게 볼 때는 올해 내년까지는 뭐 긴축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추세가 다시 우상향으로 쫙 이렇게 갖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빠지면 좀 사고 일정 부분 오르면 또 팔고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도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데요.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원칙대로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 것이고 근데 다만 오르면은 그렇게 뭐 20 몇 프로 30 몇 프로 막 이렇게 계속 추세를 세울 때까지 쳐다보고 있지 않고 일정 부분 오르면 또 물량을 줄일 것이고 또 일정 부분 또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살 것이고 좀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어떤 느낌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시장에서 어떤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조금 줄어들 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? 특히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이런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한 우상향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근데 이건 역시도 소설인 것이고, 다만 저희가 지난주에 분기 전망을 했을 때, 뭐 1분기, 2분기, 뭐 3분기, 4분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. 저희가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 이렇게 우상향으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다만 분기별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어떤 소설을 쓰고 대응을 해야지라고 했던 것은 어떤 큰 박스권의 관점으로 좀 시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된 금리 인상 긴축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이 이미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장의 긴축의 초입으로 보여집니다. 긴축의 초입으로 보여지고 내년까지도 이 긴축 노이즈가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뭐 몰빵하고 이럴 건 없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추가 매수를 분명히 했지만 어떤 매도로 활용을 좀 해야겠다 반등한다면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. 갖고는 있고 근데 다만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있을 겁니다. 반등은 있을 것이지만
글쎄요. 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좋은 회사가 많이 빠진 거 위주로 좀 많이 샀는데요. 저희 뭐 텔레그램이나 유안타 여기 HTS의 제휴 전문가 요거 있잖아요. 거기서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여기 이거 보시는 거 아시죠? 여기 제휴 전문가 여기에 보면은 시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. 시황이라고 있는데요. 어, 뭐 여기에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예.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을 짧게 마치고요.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고생하셨습니다.